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밤의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했던 것, 스폰스 알면서 궁금했던 게 어저께 하나 풀렸습니다. 어디서냐? 그 열리공방 자연치유 아카데미 그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김상훈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받으면은 저희 발가락 끝이나 이런 데 자극을 하고 몸이 이제 브레이크라는 게 풀리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라는 것이 풀렸으면은 이 풀린 효과, 그게 얼만큼 갈 것인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치료를 받고, 한 달, 두 달 있다 하면은 다시 또 브레이크가 걸렸대. 뭐 꼭 거기가 아니라 딴 데라도. 그러면, 야, 그럼 이거를, 그렇다고 그 수도를 바꾸서 운동도 안 하고, 저희 신발만 신고, 스폰서도 그대로 활동하기에는 또 이게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어쨌든 사는 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풀리고, 다시 걸리고, 풀리고, 걸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게 얼만큼 걸릴까, 얼만큼 그 효과가 지속될까, 그걸 했는데 요번에 그 김상훈 교수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수도를 받으면은 이것이 수도를 다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신발과 양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훌륭한 신발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양말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신발과 양말을 신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운동을 과하지 않게 한 것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 이제 걸어라. 걸어도 30분 이상 걷지 말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걷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양말과 신발을 바꿨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릴까? 그 효과가 얼마나 갈까? 했더니 8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그리고 뭐 하루 일주일 정도, 그것이 효과가 지속이 될 거래요. 물론 이제 그 신발과 양말을 바꾼 상태면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다시 신발과 양말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뭐 그 효과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뇌는 이것이 브레이크를 풀었어도 뇌는 잠겨 있는 상태를 기억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풀어 있는 상태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뇌는 그 전에 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대요. 그걸 항상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항상성이 얼마큼 내가 브레이크를 푸는 거를 또는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이제는 내가 정상이구나라고 느끼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스폰서를 받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런 것은 내가 바뀐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75일 걸린답니다. 75일. 야,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75일. 그럼 75일 동안 계속 운동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도 다시 걸리고 다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설령 신발을 바꿨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스폰서 효과를 빨리 그리고 오래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그 김상환 교수님의 만의 새로운 이론, 중력 수용기를 자극하는 걷기를 해라. 그것이 뭐냐? 뇌인지 보행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를 받고서는 바로 나오면은 몸은 기억하는데 뇌는 아직도 스폰서를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받은 상태를 자꾸 내한테 나는 수도를 받았으니까 새로운 상태야.
옛날 걸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하면서 그 뇌를 자꾸 자극을 해주려는 거죠. 그럼 그 자극을 어떻게 하느냐? 뇌인지 보호해법.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나의 뇌에게 계속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그럼 뇌인지 보호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뇌인지 보호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인지 보호해법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발의 자연적인 상태를 최대한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발의 근력을 유지하고 브레이크가 다시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신발. 그리고 그러한 양말을 신어야 되죠. 어떤 양말? 비바미 신발. 비바미 양말. 아, 훌륭한 양말이에요. 훌륭한 신발이고요. 근데 어쨌든 비바미 신발과 양말을 신었어. 그리고선 걸을 때 어떻게 걷느냐? 3단 보행법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3단 보행법. 3단 보행법은 위에 그냥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발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닿고 발가락이 닿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3단 보행법의 가장 주안점은 뭐예요? 여기 있는 발목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발목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뒤꿈치가 높은 신발, 내지는 밑창이 이렇게 둥그런 신발들, 그런 신발들은 이 발꿈치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게 해갖고, 발목이 안 움직이니까 걸을 때 되게 편하게 느껴지지만은, 뭐예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관절이 안 움직이면서 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발바닥에 자극을 안 받으니까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지고 발바닥에 충격이 안 가니까 이 밑에 있는 하체에 있는 피가 위로 올라가질 않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종아리 근육에 있는 가자미근이 정맥의 피를 위로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피를 뿜어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을 때는 뭐예요? 이 자연적인 3단 걷기를 해야 되는데 3단 걷기의 주요점은 뭐예요? 발목이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발목이 안 움직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있는 피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을 열심히 움직여야 주는 그런 걸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는 이유 중에 스폰서를 받고서 또 저렇게 걸어야 되는 이유는 걷기 전에 그 중력 수용전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중력에 반응을 하는데 그 중력에 반응하는 신경이 제일 많은 부분이 어디예요? 발바닥이잖아요.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에 있는 이 신경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중력 수용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력 수용기를 우선 먼저 깨워야 돼요.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한 발을 들고, 자, 여기 이제 두 발이에요. 우선 한 발을 쫙 들고 중심 잡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편 발을 들고 중심 잡기를 해요. 그러면은 약한 발이 있잖아요. 약한 발이 있으면 약한 발 쪽을 다른 발로 살살 지그시 눌려주고 발가락을 밟기를 해요. 그렇게 이걸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은 또 똑같이 눈을 감고서 한쪽 발을 들었다가 또 한쪽 발을 들었다가 해갖고 또 보면은 약한 발이 나면 다시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자극을 해주죠. 이게 나이에 따라서 좀 틀린데, 눈 감고 한쪽 다리로 설 수 있는 것이 나이에 따라 틀려요. 60대는 한 10초 정도 되고, 50대는 한 20초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이 한 발을 들고 눈을 감고, 약한 쪽에 발을 계속 약한 쪽에 발을 수도를 했죠. 근육을 수도하는 거야, 근육을 수도하고, 그 다음이 뇌인지 보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극수용기. 자, 제자리에 앉아갖고, 제자리 팔을 앞으로 30도, 뒤로 40도. 그리고 정면은 30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40도가 중요해요. 뒤로 40도 의식적으로 흔들다 보면 앞으로 30도가 가죠. 그 다음에, 제자리 뒤꿈치.
앞꿈치 옆으로 밟기. 그러니까 이제 딱 이게 있어요. 그럼 이게 뒤꿈치를 해서 이렇게 옆으로 밟고 앞으로 밟고 옆으로 밟고 앞으로 밟고 이거를 한 10회 정도 하고요. 그리고 뒤꿈치로 뒤꿈치 앞꿈치로 앞뒤로 밟기. 한 번은 뒤꿈치로 밟고 한 번은 앞꿈치로 밟고 한 번은 뒤꿈치로 밟고 한 번은 앞꿈치로 밟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극 수용기를 깨우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내인지 호흡을 한다. 호흡 수용기를 깨워갖고 크게 심호흡을 하는데 코로 들이쉬면서 입으로 뱉고 그 다음에 이걸 10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팔을 벌리고 내리면서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발을 앞뒤로 밟으면서 심호흡을 10회 정도 이렇게 심호흡을 10회 정도 한답니다. 그 이제 심호흡은 코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김상훈 교수님이 했던 그 임상 효과에 의하면은 이러한 그 수용기, 중력 수용기, 자극 수용기, 호흡 수용기를 깨우지 않고서는 스톱만 받고서는 일주일 있다면 거의 그 효과가 사라진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거의 한 7, 80%가 남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며칠 동안 75일 동안 계속 75일 동안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면은 스토의 효과가 훨씬 더 오래 남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이렇게 한 다음에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뇌를 인지시키는 과정이에요. 뇌를 인지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스토를 받았으니까 네가 이전에 알았던 비정상적인 상태를 기억하지 말고 수본 받은 이후의 상태를 기억해라 하고 내한테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운동하듯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리고 걷다가 불편함을 느끼면 쉬었다가 다시 하고 쉬었다 다시 하고 왜? 불편함을 느끼면은 내가 이전에 썼던 근육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 불편하지 않은 근육을 더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죠. 야,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열린 공부방 김상원 교수님, 이채주 교수님 그리고 이상만 교수님. 지금 요즘 아주 교육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요거를 저도 복습해야죠. 복습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